저는 일단 독백이 가장 짧은 연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안 그래도 이제 설명하는 대사가 되고. 근데 과연 동물이 키워지길 원할까? 강한 사건이거든요. 누나. 이거를 저는 극작 배울 때 빅건이라고 불렀어요.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작가 하는 거고,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은 배우 하는 거고, 남의 말 못 듣는 사람들 연출하는 거 하니까. 네, 좀 간단히 써봤는데 아무래도 나는 극작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너한테 도움을 좀 구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어.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 친구인지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한 번만.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극작이랑 이제 연기 활동 같이 하고 있는 26살 유승근이라고 합니다. 주원 누나랑 작품에서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금 드림아이 공연을 같이 하고 있는 동희 역할을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극장 밖에서 만나니까 조금 네. 어색하다. 어색합니다. 맨날 연습실 극장에만 있다가. 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써온 거를 간단히 보여줄게. 맹수 사육사예요. 맹수를 키우는. 사육사 중에서도 이제 호랑이, 사자 이쪽 위주로. 그리고 34살, 10년차. 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현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현정. 성은 성은 이. 왜 맹수 사육사? 사육사 중에서도 어쨌든 가장 난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근데 반대로 그 나약해 보이는 인간이 지키려고 할 때 이 이야기가 조금 더 극적이고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 아, 맹수라는 존재를 지킬. 실질적으로 힘으로 봤을 땐 맹수가 훨씬 강하잖아, 당연히 네, 사람보다. 네. 근데 또 인간에게 길들여진 맹수, 그리고 그 맹수를 다시 지키려는 인간,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었어. 그러면 이전에는 무슨 일 했어요? 이전에는? 이 친구는 이제 수의학과를 나와서 바로 된 케이스. 그래서 이게 첫 일인 거지. A형이고. A형이라는 걸 많이 의식하나요? 내가 A형이다. 약간 의식을 할 것 같아. 조금은 아. 소심한 면도 있는 친구 같아. 아, A형이라서 이런 의식이 있는 거군요. 이건 약간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기반되어 있긴 한데. 누나도 A형이세요? 나 A형. 아, 정유정 진이는 뭐예요, 누나? 이게 내가 이제 약간 오마주를 한 책 작품인데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데 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막 학대를 당하면서 공연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시품이 된단 말이야. 네. 그게 얼마나 이제 잔혹한지를 좀 보여주는 진이 같은 친구가 아닐까. 그리고 동물원이 폐원 6이고. 저는 일단 독백이 가장 짧은 연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승전결을 담고 있어야 하고, 이 정보에 대한 선택이 되게 신중해야 돼요. 사람이 진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인 단어나 표현이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정보들, 그거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안 그래도 이제 설명하는 대사가 되고, 어떤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보여주려면 그런 어떤 구조적인 거에 좀 집중을 하면은 살아있는 독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대표님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면 또 어떨까 싶기는 생각했어요. 잠시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잠시만이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랑 같은 말이거든요. 아, 잠시만요. 잠깐이면 됩니다.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표님이 뒤에 나와도 되는. 그러면은 잠시만요 하면은 독백을 본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라는 궁금을 갖게 돼요. 대표님을 먼저 말해버리면 그게 풀려요. 대표님한테 말하고 있구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해야 돼요. 왜냐면 이미 간절한 상태니까 그 감정을 이제 쏟아내기 처음에 급급한 거죠. 지금 처음부터 대표님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순서를 좀 바꾸는 거죠. 독백의 순서를. 근데 이건 제 생각이라서 네. 상황 설명보다 오히려 상황이 제대로 안 나와도 돼요. 상황은 결국엔 보는 관객들이 알아서 유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 원래 처음에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실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구체적인 단어가 오히려 없을수록 좋아요, 누나. 진짜 설명해야 되는 그런 대사를 쓸 때는 이 인물이 상대를 설명해서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이 인물이 지금 간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대사가 설명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충돌될 거예요, 누나 하시면. 맞아, 네.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감정을 쏟아내다가 나중에 설득을 해야 되고, 아니면 처음에는 뭐 설득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그런 어떤 구조를 생각하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뭔가 그것도 궁금했어요. 뭔가 정유정 진이는 확실한 목적이 있잖아요. 동물권에 대한 고발이잖아요. 그러면 이 독백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정말 동물권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거지. 이 현정이가 그거에 대한 의식이 확실해가지고 핵심을 파고드는 독백인 거지. 아니면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독백인 건지, 아니면 진짜 안 돼요. 제 자식 같은 아이들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그런 정도의 교감이 가능하고 그 자식을 빼앗기는 어떤 슬픔을 보여주는 건지, 이런 어떤 목적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쓰기가 더 쉬울 거예요, 누나가. 뭔가 이 인물의 의도와 목적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넘어서 이 큰 독백이 가지게 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다 부수적인 거거든요. 거기서 그게 정해지면은 거기 목적에 맞춰서 인물을 설정하고 대사도 쓰고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약간 거꾸로 올라가고 있네 지금. 근데 원래 보통 거꾸로 쓰죠. 그게 편하니까. 내가 가는 대로 지금 쓰는 게 편하게 재밌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막 다 고칠 필요 없고 그냥 그걸 설정하면은 이렇게 수정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현정이라는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맹수 사육사라는 직업이 사실 되게 인간 중심적인 직업이잖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 동물이 사람한테 구경 당해지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과연 동물이 키워지길 원할까? 동물이 사람한테 길러지길 원할까? 거기에 뛰어드는 현정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걸 알고도 그녀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이런 것들이 뭔가 누나 스스로 이렇게 정립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독백 구조 떠나서 연기를 할 때도 더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은 직업을 선택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관, 철학, 그것이 다 반영된단 말이죠. 환경도 반영이 되고. 알바를 선택할 때도 결국엔 나랑 맞는 알바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도 진짜 도움되는 말이다. 동물을 좋아하니까 사육사가 됐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인간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 남자친구도 있나요, 현정이? 오, 되게 디테일하다. 네. 현정이 남자친구 없습니다. 왜 없어요? 현정이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좋은 아이일 것 같아요. 동물원에서도 뭐가 없었나 보네요, 되게. 썸씽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있나요? 그래서 동물한테 좀 그렇게 하는 건가? 상처라기보다 약간 무관심 속에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 그냥 사육사니까 동물을 좋아하겠지, 그리고 동물을 좋아했으니까 사육사가 됐겠지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독백이 표면적인 걸로 나오게 돼요. 표면적인 접근들, 그냥 보여지는 현상에 관한 접근. 근데 사실은 동물을 좋아하는 게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동물을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라서 동물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싫어해서 동물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동물을 좋아한다는 거, 정말 동물을 좋아할까? 그냥 동물을 키워야 내 모습을 좋아하는 거면, 혹은 버려지기 싫어서 동물을 좋아하는 거면,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내면이 있단 말이죠. 제가 저기 보니까 그 만화책 미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미생 쓰신 윤태우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작품을 쓰실 때 거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다 기록한다고 해요. 전사를. 모든 인물. 네, 그 단역까지도. 그거를 다 보여줄 수 없어도 작품에서도 작가가 그걸 알고 있으면 엑스트라가 걷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까지도 정말 디테일해지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그 인물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너무 숙제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많은 과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더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너무 뻔한 것만 나오니까 누나만의 캐릭터가 탄생하고, 결국에는 누나가 나중에 글을 쓰실 수도 있고 배우지만 극작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배우라는 직업 자체도 사실은 대본 속에서 자신의 것을 창조하는 직업이니까. 요즘 다른 이제 뭐 극단에 연출하는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네.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연기도 이제 연기자가 당연히 잘 해야겠지만 요즘은 이제 창작하는 과정까지도 두루두루 잘 해낼 수 있어야 되는 시대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처음으로 나름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있는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쓰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쉬운 일은 하나도 없구나를 느끼고 있어. 근데 재밌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보통 인물을 창조한다고 하면 그 창조자의 어떤 관념과 어떤 편견과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연기할 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 네, 근데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극작이나 연기나 연출이나.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작가 하는 거고,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은 배우 하는 거고, 남의 말 못 듣는 사람들은 연출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백 안에서는 상대를 직접 보여줄 순 없잖아. 어쨌든 나 혼자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 막 극적인 변화면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뭐가 됨. 네. 이건 너무. 그건 약간 입시 느낌이긴 하죠. 그런 걸 이제 좋아하죠. 입시는 다 보여줘야 되니까 울다가 웃다가 막 하잖아, 롤러코스터처럼. 근데 정말 현실에서는 이 연인이랑 싸울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었어요. 그런다고 이렇게 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야 조금 뭐 물 챙겨주는 정도. 그치. 네. 서먹함이 좀 남아있고. 그 가망성을 사실 보여주는 거죠. 나아질 거란 가망성. 큰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연애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갑자기 애인 구인이야? 카메라. 근데 그렇게 뭔가 독백을 하나 만들어 두면은 자기만의 어떤 좋은 독백을 만들어 주면 그거는 정말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창작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동물원이 닫고 동물원이 어렵고 폐원 위기고 대표님이 호랑이를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빙산이 있으면 빙하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엄청 크게 묻혀 있잖아요. 근데 위에 보이는 거는 10분의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10분의 1을 쓰는 거죠. 독백은 사실. 이거는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안 드러내는 거죠. 이거는 그 듣는 사람이 유추하는 거고 숨겨져 있는 거고 극작을 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걸 쓰는 거는 10분의 1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의 본능은 다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알면은 이거 자랑해야지 하면서 적어요. 맞아. 이거 알면은 관객들이 놀란다.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거든요. 정보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주지 말고 안 줘야 될 것 같은데 주고 하면은 좀 색다른 독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작은 걸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맹수끼리 싸움 붙여서 판도 멀고 이종교배 시키고 그걸 전에 다 돈 버는 거. 이거 근데 부조절이라는 것보다 이게 되게 강한 사건이거든요. 누나. 이거를 저는 극작 배울 때 빅건이라고 불렀어요. 교수님이 저는 그 뭐냐면 큰 총이란 건데 연극에서 큰 총이 등장하면은 그게 사건을 잡아먹어요. 그게 모든 걸 잡아먹는 거죠. 그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이 되고 그게 사건을 전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장에서 되게 경계해요. 큰 사건, 그게 뭐냐면 뭐 죽음, 어떤 범죄들, 폭력적인 것들, 뭐 불치병 그런 것들이 이제 빅건에 해당하는데 왜냐면 그게 극작이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으면 너무 극이 빨리 진행되거든요. 다 자칫 소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결국엔 그것만 남는 실제로 뭔가 어떤 뭐 성폭행을 당해서 피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냥 그 사건이 소모된 거죠. 그걸로. 네. 그런 영화들이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정말 이거에 문제의식을 느껴 쓰고 있지만 쓰다 보면은 이것에 잡아먹혀서 이게 사건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쓰고 보니까 이 사건을 전시해 놓은 거죠. 네. 처음에 쓸 때는 진짜 어쨌든 동물을 좀 아끼는 마음?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현정이를 드러내고 싶었던 게 가장 컸는데 그러면서 이 갈등을 또 어느 정도 극대화를 해야 이제 내가 연기할 때도 좀 더 드라마틱해 보이니까 그렇게 내 욕심에 진짜 빅건을 좀 갖다 쓴 것 같아.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독백 피드백을 하다가 같이 극작 피드백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수업을 듣고 있어. 극작 수업을. 너무 좋네요. 아무튼 동물원도 직접 가보세요. 누나. 보고 뭐 사진 찍고 기록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글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개인 촬영을 동물원을 갈까 건의를 했었거든. 그거는 같이 가시는 분들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진짜 가서 정말 호랑이랑 봐보고 사육새들 봐보고 용기 있으면 인터뷰도 해보고 그러면은 훨씬 달라질 거예요.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완전. 근데 너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딱 딥하게 생각을 진짜 안 하고 썼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지금 댕댕댕 맞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누나의 방식을 찾아가시면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한 만큼 나오니까. 예술에서는 답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을 넣는 거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관객과의 소통이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독백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을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까? 우리는 약간 연기를 보여주는 처음엔 연기 영상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보일까? 나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미지를 어떻게 연기 영상에 녹여낼까? 이런 관점으로만 출발을 했었는데 근데 또 직접 쓰다 보니까 그 뒤에 훨씬 더 많은 생각해야 될 질문 더미를 지금 받은 것 같아서 해내야죠. 해내야죠. 이걸 해내고 나면 분명 또 레벨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연기로든 아니면 또 어떤 하나의 창작자로든. 그렇습니다. 화이팅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